원장님, 도대체 왜 우리 교사들은 보육일지 작성법 강의를 들어도 책을 사줘도 여전히 보육일지가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보육일지 때문에 그동안 애쓰셨던 원장님의 노력이 왜 실패하셨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동안의 방법이 효과가 없었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사들이 보육일지를 제대로 쓰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저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아동보육과 교육을 전공하고 박사 졸업을 했고요. 전에는 명지대학교 유아보육과, 현재는 서울디지털대학교 아동학과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밀도교육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보육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보육과정입니다. 제가 놀이중심 보육과정 실천 역량을 주제로 논문을 써서 박사 졸업을 해가지고 보육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2019년부터 보육계획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영아반 교사를 위한 영아 전문 교육에서도 오랫동안 보육과정 강의를 하고 있어서 풍부한 강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과 관련해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위촉한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육계획과 관련한 책을 서술하고 현장으로 찾아가 평가제 컨설팅도 자주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강의와 컨설팅을 하면서 1년 동안만 해도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교사 원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께 보육일지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상하죠? 분명 교사들은 교육도 듣고 책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많은 교사들은 여전히 보육일지를 쓰면서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찜찜함을 항상 가지고 보육일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의 어린이집은 어떠세요? 대체 교육을 듣고 책을 보아도 우리 선생님들 보육일지 왜 제대로 못 쓰는 거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 이유를 찾게 되었던 계기가 있는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여름 저희 연구소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보육일지 교육을 하러 어린이집에 좀 와달라는 거예요. 당시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보육일지 교육을 줌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 줌으로 교육을 받으시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사실 개별 어린이집에 제가 출강을 하면 아무래도 줌으로 단체 교육을 할 때보단 비용이 좀 높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랬더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규모가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체계가 없는 곳이 아니라서 정말 이곳저곳에서 교사 교육을 받게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과외하듯 우리 선생님들 일지도 좀 봐주시고 알려주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어린이집이 원화 모집도 꽤 잘 되고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이더라고요. 그리고 교사 교육에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육일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여기저기 찾아서 애매하게 교육받으면서 돈을 계속 쓰는 것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도 확실한 효과가 있는 교육을 받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마음 이해가 가긴 하거든요. 저만 해도 무엇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큰 비용을 들이고 싶지 않잖아요. 원장님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이 어린이집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곳들이 처음에는 교육비 좀 아끼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렴한 책도 사보고 무료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리고 저렴한 단발성 교육들을 여기저기서 받아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기저기 교육을 듣게 하다 보면은 교육 내용이 파편화되어 있어서 교육마다 하는 이야기도 좀 다른 경우가 많고 적용도 잘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선생님들은 이번에는 이렇게 하래요? 또 달라졌어? 하면서 피로감만 쌓이고 원장님은 이번 교육 듣고 나면 좀 잘할 줄 알았는데 왜 또 안 되는 거야? 이런 좌절감만 반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렴하게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가장 비싼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시간도, 돈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욕까지 다 소모하면서요.
그래서 아무 교육이나 여러 번 듣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보육일지는 진짜 전문성 있는 강사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실제 일지를 보고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어린이집만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일수록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컨설팅하러 갔던 어린이집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출강하기 전에 일지를 좀 분석하고 가려고 먼저 교사들의 일지를 원장님께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지를 받아보니까 왜 원장님께서 일지 과외를 요청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역시나 일지 안에 통합지표, 평가인증, 평가제, 놀이중심, 제3차 표준보육과정에서 요구했던 많은 것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교육을 그렇게 많이 들으셨다는데 일지는 한마디로 엉망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파편화된 교육의 결과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게 왜 섞여 있어? 달라진 평가제 교육을 보육진흥원에서 듣고 매뉴얼 잘 읽어서 반영하면 되지. 아, 뭐가 어려워?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희가 그냥 집합교육 들으시고 샘플 일지 받아가지고 적용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은 쉽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보육일지에 반영해야 하는 지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볼게요. 평가제 지표 내용 중에 보육일지로 확인되는 것. 그러니까 평가제 지표 내용 중에 보육일지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먼저 원장님께서 한번 지표를 보여드릴 테니까 지표를 보시고 어떤 항목들이 보육일지 기록과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네. 일단 1영역의 1-1, 1-1 항목이 해당이 되죠? 일과가 보육일지에 기록이 되고 어떻게 지원했는지가 드러나야 하니까요. 그리고 놀이와 배움 지원을 위해서 공간과 자료 제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역도 해당이 돼요. 놀이 개입과 확장에 대한 부분도 평가에 기록해야 되죠. 그러니까 3영역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4영역은 당연히 보육일지를 검토 문서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반영되어야 하는 영역이고요. 안전교육도 일과 중에 진행이 될 테니 6영역의 6-4 항목도 보육일지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보니까 어떠세요? 보육일지에 반영해야 하는 게 거의 다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영역과 항목을 반영해야 하고 내 일지를 쓸 때 지표의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고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들 입장에선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하려면 전체 지표를 꿰뚫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제자리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를 나열하는 식으로 교육을 하면 안 돼요. 일지 작성과 지표를 연결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표에 근거해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일지가 뭐가 문제인지를 짚어주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교육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좋은 방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진행하는 방식대로 보육일지 교육을 하고 피드백을 하면 교사들 반응이 진짜 좋거든요. 사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누가 외부에서 교육하러 가면 교사들이 어때요? 그렇게 반기지 않아요. 네, 원장님, 뭐 교육 받으면 좋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교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던 대로 몸에 익숙한 대로 일을 하는 게 좋지. 뭐가 바뀌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바뀌는 것도 싫은데다가 교육한다고 늦게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애들 있는 동안에 교육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반기지 않아요. 그런데 제 교육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100% 만족한다는 후기 보이시죠? 쏙쏙 이해되게 알려주셔서 좋다는 이야기, 직접 작성한 일지 보면서 피드백해 주어서 이해도가 높다는 이야기 보이시죠? 제가 한 방식대로 하면은 선생님들이 진짜 만족하시고요. 따로 메일까지 주시면서 진짜 도움되었다고, 드디어 제대로 일지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암튼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알려주는 강사를 만나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육일지 교육을
선생님들한테 제공을 해주어도 소용이 없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교사가 혼자서 교육을 받도록 하셨기 때문이더라고요. 에? 왜요? 교사 혼자 들으면 안 돼? 하고 좀 의아하시죠? 그 이유가요, 보육일지, 즉 보육 계획이 각 반 교사 혼자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과 시간 배치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원에 몇 시에 아이들이 등원하고 언제 간식을 주고 바깥놀이 언제 하나요? 이런 기본적인 일과표가 원장님마다, 어린이집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교사가 교육 듣고 와서 샘플 일지에 우리 어린이집 상황 적용하는 게 쉬울까요? 가능할까요? 더구나 개별 교사 혼자서 이런 일과를 독단적으로 조율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백날시켜도 제자리인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보자면 보육일지를 완성시키는 것은 개인의 기술이 아니라 팀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원장님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원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교사에게 책 사주거나 교육받고 오라고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컨설팅했던 이 어린이집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제가 교육을 하러 가기 전에 일지를 미리 받았잖아요. 그리고 분석을 거쳐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간편한지를 제가 미리 잡아 갖고 그걸 조율을 하면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원의 경우에도 단발적으로 교사 교육 보내고 샘플 일지 받아봤지만 그게 잘 적용이 안 되니까 저를 부르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덕분에 제가 교사 혼자서 조절할 수 없는 어린이집 전체 일과를 원장님과 교사들과 함께 조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교사들이 불필요한 내용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왜 써요? 이렇게 물어보면 칸이 있으니까요. 선생님 이거 안 써도 되는데 몰랐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거 다 비용이에요. 노동 비용. 원장님이 또 검수하시는 것도 다 비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 싹 정돈해드리고 이런 불필요한 내용 싹 걷어내고 나면, 그리고 근거에 기반해서 어떻게 보육일지를 작성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고 나면 선생님들이 그 다음부터는 작성하는데 굉장히 쉽게 느껴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그때 교육하고 났더니 뭐 거기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교수님, 원장님한테 감사해야겠어요. 진짜 도움되는 교육이었어요. 이제 제대로 알 것 같아요. 이제 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더 편한데 왜 진짜 몰랐을까요?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 이렇게 하신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솔직히 교육받는다고 해서 싫었거든요. 근데 쉽게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또 언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사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교육이 왜 나타날 수 있느냐? 선생님들의 일지를 제가 바꿀 수 있도록 직접 도움을 드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에 만족하신 어린이집이 뭐 평가제 전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해 주신 경우도 많고 그렇게 진행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평가제 컨설팅을 하게 되면 하루는 보육일지에만 집중을 해서 교육을 하고 틀 잡고 첨삭해 드리는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외부 컨설팅을 받기가 어려운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외부 도움 없이 좀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 노하우, 방법을 좀 간단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표준 보육 과정을 함께 스터디를 하세요. 제가 교육할 때 많이 드는 비유인데 표준 보육 과정은 교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평가제 지표는 뭐예요? 그렇죠.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표준 보육 과정을 베이스로 해서 평가제 지표가 만들어진 거고 표준 보육 과정을 베이스로 해서 평가도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보육일지 교육은 평가제의 베이스가 되는 표준 보육 과정을 다룹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평가제 지표 내용을 함께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일지 교육에 표준 보육 과정과 평가제가 다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 그런 교육을 찾기가 좀 어려우신 경우가 많이 있으시니까
평가제 지표를 셀프로 공부하시기 전에 표준보육과정 숙지하시는 그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표준보육과정 연수도 들으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만약 시간이 안 돼요. 저희 교육 받을 시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0-2세 표준보육과정 실행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 책자 안에 자세한 예시들이 있으니까 이 책자라도 꼭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표준보육과정에 있는 예시들을 학습하고 틀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영역의 일과에 대한 기준을 확인해서 우리 어린이집 일과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실내놀이나 바깥놀이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표준보육 과정 개정으로 인해서 보육일지에 담겨져야 하는 평가, 지원 계획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사영역을 좀 꼼꼼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영역을 꼼꼼히 보시고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어린이집만의 합의된 규칙을 만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평가와 지원 계획이 잘 작성되고 있는지를 원장님께서 주기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사영역의 경우 함께 생각해 보기 내용에 근거해서 원장님이 피드백을 해주시면 참 좋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함께 생각해 보기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영유아들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을 기록하면서 영유아들이 여러 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이해하였나요? 라고 써 있잖아요. 자, 그럼 원장님은 뭘 보셔야겠어요? 원장님께서 교사 일지에 오늘 놀이, 일상생활 활동이 잘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여러 영역을 배움 읽기로 읽어내고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배움 읽기가 뭐예요? 자, 배움 읽기는 이번에 개정된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 실행 자료에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제가 또 차근차근 올릴 테니 저희 영상 구독하시고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또 함께 배워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원장님께서 이렇게 셀프로 우리 교사들하고 자체 장악을 하시면서 보육일지를 개선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진짜 확실히 변화시키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시다면 그때는 꼭 실패 없는 보육일지 실전 코칭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육일지 코칭 프로그램을 기관, 어린이집 전체 차원에서 수강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단 저는 평가제의 베이스가 되는 표준보육과정 그리고 세부적인 평가제 지표 내용을 아울러서 전달을 드리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탄탄한 교육이기 때문에 평가제 지표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무의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실제 작성하고 있는 일지를 보면서 여기가 문제고 이렇게 고치면 돼요. 이런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전문가인 제가 모두 다 첨삭하고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관 차원에서 들으면 약간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괜히 돈 낭비하는 거 아니야? 주임이나 교사 한 명 대표로 듣고 전달 연수하면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 많은 원장님들이 처음엔 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단발성 강의, 저렴한 교육을 신청을 하십니다. 사실 제 교육을 들으셨던 많은 어린이집들도 이런 노력을 하시다가 오시더라고요. 책도 사보시고 다른 교육도 들어보시고 그런데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또 괜히 돈만 더 낭비하게 되는 거죠. 저렴하게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제일 비싼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시간도 돈도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들의 의욕까지 다 소모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사들이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평가받을 때 부족하진 않은지 이런 걸로 혼자 벙어리 냉가슴 하면서 밤잠 설치지 마시라고요. 보육일지는 그냥 떠도는 소문이나 뇌피셜이 아니라 평가제 지표를 근거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찾아주어야 제대로 효과가 나는 문서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개별 어린이집의 실제 일지를 직접 분석하고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교육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경험 많은 전문가가 현장의 실제 기록을 보고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줄 때 변화가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건 알지만 사실 비용이 부담되어 하신 분들이 사실 계시기도 하죠. 그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작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더구나 믿을 만한 강사들은 더 그렇죠. 저만 해도 제가 박사급 강사이기도 하고 보육진흥원 출강하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위촉된 표준보육과정 전문 강사다 보니까 출강 비용이 아주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떻게 하면 비용을 낮추면서도 작은 어린이집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효용을 높이고 효율적인 일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도울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 없는 보육일지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거죠. 출강 교육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 사실 이 고민을 하던 것이 이 프로그램 만든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출강을 나가게 되면 비용이 높아지죠. 그리고 한 번의 교육으로는 깊이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좀 오래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문가의 직접 교육을 유지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답은 영상 강의하고 실시간 코칭을 결합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성 원리와 근거는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고 실제 피드백과 질의응답은 제가 실시간 줌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죠. 사실 저희 경우에는 한 곳에서 평가제 컨설팅 받고 좋았다는 추천으로 또 다른 곳에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 도와드리고 싶고 다 컨설팅 나가고 싶지만 거리가 먼 경우에는 가기가 어렵고 요즘에는 여러 곳에 출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안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컨설팅 하러 갔다 왔다 하더라도 한 번만 교육하고 올 수밖에 없어서 정작 선생님들이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때는 도움을 드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많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고 일지를 검토하면서 느낀 건 가장 좋은 교육은 반복 학습과 개별 맞춤형 피드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일지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원장님은 저희 교육을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평가제 준비에 가성비 높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실패 없는 보육일지 코칭 프로그램은요, 비용은 효율적이지만 내용은 정말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개별적으로 출강하는 건 어렵지만 온라인으로 전국 어디서든 똑같은 퀄리티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한 번에 제대로 그리고 현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가 결국은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귀에 쏙쏙 이런 거거든요. 제가 정말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려요. 제가 현장 컨설팅 가서도 보육일지 강의해드리며 선생님들이 저 언제 오냐고 또 막 기다리시거든요. 자주 오라고 또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제가 정말 보육일지 쉽게 느껴지는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더 이상 보육일지 때문에 밤잠 설치지 마시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야, 우리 진짜 성장하고 있네. 진짜 달라졌네.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